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못 봤던 부교재에 있는 가계도 문제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다가 결판을 못 낸 173페이지에 있는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대립유전자 A와 A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는 B와 B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라고는 제시가 되어 있는데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는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DNA 상대량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또 말했듯이 우열관계로는 가계도만으로는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제시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각각의 형질을 확인하고 바로 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질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정상, 정상, 2번은 가와 나, 3번은 정상, 나, 4번은 가, 정상, 5번은 정상, 정상, 6번은 가와 나, 7번은 정상, 정상, 8번은 가와 나, 9번은 정상, 정상. 자, 그러면 여기서 부모가 성질이 똑같은 게 가와 나 둘 다 안 보이죠? 그럼 바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람의 DNA 상대량이 주어졌을 때 누구부터 봐야 되냐면 여자부터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3번부터 볼게요. 3번은 가에 대해서 A가 하나만 있대요. 그럼 나머지 이 자리는 무조건 A 스타가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B스타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B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는 B가 나를 결정하고 B스타가 정상을 결정하는 유전자다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은 남자고 A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B스타가 하나가 있더라. 그러면 자,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3과 4는 A가 DNA 상대량이 똑같은데 성별이 다르고 표현형이 다르죠. 그러면 이 말은 A는 반성유전이다 라는 거. 남자와 여자의 DNA 상대량은 똑같은데 표현형이 반대다. 이거는 성염색 있는 유전자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X 염색체에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가 여기가 Y가 되죠. 그러면 가를 결정하는 건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스타가 정상을 결정을 하는 건데 3번을 보니까 이형 접합이 표현형이 정상이죠. 그러면 정상이 우성이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나에 대해서 B와 B스타 중에 누가 우성이고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이 문제 조건에서 A와 B가 연관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이건 거의 독립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A와 나가 독립인데 A가 성염색체에 있으니까 B는 아마 상염색체에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셔도 돼요. 그러면 왜 B가 성염색체에 있으면 모순이 생기는지를 잠깐 볼게요. 자, 만약에 3이 나에 대해서 B가 동형접합이니까 이 3이 갖고 있는 B는 각각 1번과 2번 부모한테서 하나씩 물려받았겠죠. 그리고 1번은 남자니까 여기가 Y가 돼야 돼요. 그러면 1번과 3번은 둘 다 B만 갖고 있는데 표현형이 다르죠. 모순이 생기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얘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러면 4번은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러면 4번에서 나에 대해서 이형 접합인데 정상이죠. 그러면 B스타가 우성이다 라는 거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일단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나는 상염색체에 있다 우리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기억과 니은을 찾아야 되네요. 7번과 8번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9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를 물어봤으니까 5번과 6번의 유전자형을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5번과 6번의 유전자형부터 찾아볼게요. 자, 5번은 기억에 대해서 정상. 그러면 일단 A스타가 하나가 와야 되고, 여기를 찾아야 되네요. 여기는 부모한테서 왔겠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볼게요. 1번은 정상이니까 A스타 Y가 될 거고, 2번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1번은 정상이니까 여기다 B스타가 하나 와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이 B가 하나가 올 거고, 2번은 열성이니까 B가 될 거고, 그러면 5번은 이 자리가 A스타가 되면 이 A스타는 1번한테서 온 거니까 2번에서 A를 받겠죠. 5번에서 정상이니까 B스타가 와야 되고, 그럼 얘는 아빠한테서 온 거니까 엄마한테서 B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가와 나. 그러면 Y가 되고, 나니까 열성. 그러면 7번은 정상이면 일단 A스타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A스타는 5번에서 왔을 거니까 6번에서 A가 와야 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이니까 5번에서 B 스타를 받을 거고 6번에서 B가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기억은 7번에 비스타 개수니까 이거 하나니까 여기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8번은 열성이니까 A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죠. 다시 보기를 보면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니까 니은이 틀렸고, 그럼 D걸 볼게요. 자, 9의 동생이 태어난대요. 그러면 부모는 5번과 6번이죠. 이때 아이에게서 가와 나 중 한 가지만 발현된대요. 그러면 가가 발현되거나 나가 발현될 확률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가가 발현될 확률부터 볼게요. 가가 발현이 되려면 A가 돼야 돼요. 그러면 5번과 6번에서 A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6번에서는 A를 받아야 되고 Y를 받아야 되고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엔 5번에서 A만 주면 되죠. 열성만 주면 되죠. 그러면 5에서 A만 주면 되니까 2분의 1이고, 그러면 이때 동시에 나는 발현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가만 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나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가 발현이 안 되려면 정상인 유전자를 가져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6번은 생식세포가 무조건 B를 가지니까 5번에서 B스타를 줘야겠죠. 그러면 이건 2분의 1이고, 그러면 둘이 곱하면 4분의 1인데 이 4분의 1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가만 발현될 확률. 이번에 나만 발현될 확률을 볼게요. 나만 발현이 되려면 일단 가는 정상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5에서 A 스타를 받으면 되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나가 발현이 되려면 5에서 B를 주면 되죠. 6은 어차피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이것도 2분의 1이고, 그러면 이 둘을 곱하면 4분의 1이죠. 이 4분의 1이라는 거는 가는 발현이 안 되고 나만 발현이 될 때, 그러면 얘도 4분의 1이고 얘네 둘을 더하면 4분의 1에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7쪽에 있는 16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이 표가 제시가 되어 있죠. 아까랑 똑같이, 근데 형태가 다르죠. 아까는 특정 사람의 DNA 상대량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정 사람의 상대량이 없죠.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가정에서 모순이 있냐 없냐 이거를 파악하면 되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자, 일단 가는 H와 H 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는 R과 R 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H는 H 스타에 대해서 우성이고 R은 R 스타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했어요. 스타가 열성이니까 제가 얘를 소문자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일단 이 가계도의 표현형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1번은 가정, 2번은 정나, 3번은 정정, 4번은 정정, 5번은 정나, 6번도 정나, 7번은 정정, 8번은 가정.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번과 4번이 부모이면서 동형접합이죠. 그런데 지금 가와 나가 태어났어요. 이 말은 이 3번과 4번이 있는 가계도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냐면 정상이 가에 대해서 우성이고 가가 열성, 그 다음에 정상이 나에 대해서 우성이다. 나가 열성이다. 그러면 H 스타가 가, H가 정상, 그 다음에 R이 R 스타가 나, R이 정상이다 라는 걸 찾았어요. 유전자의 우열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유전자의 위치죠. 이 유전자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한번 더 볼게요. 정보를 보니까 A부터 C는 4, 6, 8이다. 4번, 6번, 8번이 A부터 C다라고 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게 H가 나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빼먹은 조건이 있네요. 가와 나를 결정하는 건 상염책체와 성염책체다. 서로 독립이다라고 일단 제시가 되어 있고 표는 H에 대해서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염색체를 가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만약에 H가 상염색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유전자형이 HH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H는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두 대립 유전자의 합이 남녀 구분 없이 모두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H스타가 0이니까 A는 여기가 2가 되는 거. 그 다음에 B는 스몰 h, H스타, 그리고 C는 똑같이 스몰 h가 되겠죠. 그러면 H가 H스타에 대해서 우성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셋이 모두 정상을 나타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성 형질을 모두 다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8번에서 열성이 나왔죠. 이 말은
팔에서 모순이 생겼으니까 가정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결국엔 이 H는 성염색체에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파악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 H는 X염색체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염색체에 있으니까 이 말은 이 조건에 의해서 이 R은 상염색체에 있는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유전자의 우열관계와 위치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의 유전자형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보기를 잠깐 볼게요. A는 6이다. 일단 A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 4, 6, 8 우리가 찾아야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결정하는 애는 상염색체에 있다. 우리 방금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5와 6 사이에서 I가 태어난대요. 그러면 3번부터 우리가 유전자형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는 Y를 써볼게요. 그리고 3번은 정상이니까 대문자 H, 그리고 여기는 R을 하나 갖고, 여기는 대문자를 갖고, 여기도 R을 하나를 갖고, 7번은 정상이니까 H, 여기는 소문자 H가 되고, 그러면 이 소문자 H는 4번한테서 왔겠죠. 그 다음에 6번은 스몰R, 스몰R이니까 각각 부모가 R을 하나씩 갖는 거. 그럼 6번은 또 가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대문자 하나가 와야 되고, 그럼 여기는 뭐가 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7번과 8번은 다 R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뭐가 올지는 모르고, 그 다음 5번 볼게요. 5번은 정상이니까 H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열성이니까 소문자 R이 되겠죠. 그러면 이 표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찾은 게 H는 X염색체에 있는 거까지 찾았고, 그러면 남자는 상대랑 합이 1이 나와야 되고 여자는 합이 2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H가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그 다음에 6번은 대문자 하나를 갖고 여기는 뭔지 모르고, 8번은 소문자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찾았어요. 4, 6, 8 중에 스몰 h를 안 가질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6번밖에 없고, 그러면 A가 6이 되는 거고, 여기가 대문자 H가 되고, B는 둘 다 갖고 있는 애 4이고, C는 스몰 H만 가져야 되니까 얘가 8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더라. 그러면 보기를 보면 A가 6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맞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를 할게요. 자, 5와 6 사이에서 I가 태어난대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여기 H가 2개인 거 우리가 찾은 상태. 그 다음에 이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이 되지 않는데요. 이 말은 아이가 소문자 H를 안 받을 확률이죠. 그러면 5와 6에서 소문자 H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무조건 1이 되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상대랑 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167페이지에 있는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이번에 분수가 나왔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얘가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가는 H와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R과 R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는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가부 다 중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거는 상염색체,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먼저 가계도의 형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1번은 정상, 2번은 정상, 나, 3번은 정상, 나, 4번은 가정, 5번은 정상, 나, 6번은 가정, 7번은 정상, 8번은 정상, 나, 9번은 가정. 일단 부모가 형질이 똑같은 걸 찾아보니까 1번과 2번이 똑같네요. 가에 대해서 1번과 2번이 똑같고 새로운 표현형이 나타났죠. 그러면 1, 2, 6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정상이 가에 대해서 우성이다, 가가 열성이다 라는 걸 찾았어요. 그리고 유전자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가가 열성이죠. 열성 형질일 때 누구가 기준이냐면 병에 걸린 여자. 그러면 6번이 기준이죠. 이 6번을 기준으로 이 6번의 아빠나 아들이 표현형이 다른 사람을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왜? 다르면 뭐다? 그 유전자가 내 상염색체에 있는 거다. 근데 지금 6번의 아빠, 1번이 가에 대해서 6번과 표현형이 다르죠. 이 말은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상염색체가 H다라는 거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성염색체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상염색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번은 이렇게 다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남자는 다 Y를 붙일게요. 그리고 가에 대해서 가가 열성인 거 찾았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으면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정상은 대문자 H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럼 8번은 무조건 스몰 h가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3번 여기도 이번에 9번이 스몰 h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는 앞밭에서 왔겠죠. 문제 조건 한번 계속해서 더 볼게요. 우리가 나와 다에 대해서 우열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자 5와 9 중에서 7과 9에서만 다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5와 9 중에 얘네들만 다가 나타났고 나머진 다 정상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5와 9 중에 4명만 t를 갖고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일단 우리가 t는 성염색체에 있는 건 아까 찾았어요. 그러면 다가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하나죠. 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중에서 4개만 소문자 t가 존재한대. 그러면 만약에 다가 열성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7번과 9번은 소문자 t를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소문자 t를 못 갖죠. 왜 그러냐면 5번이 하나는 Y염색체니까 여기에 소문자 t가 들어가면 여기가 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7번과 9번 됐고, 그럼 나머지 6번과 8번에서 소문자 t를 하나씩 가져가면 총 4명이 되죠. 그럼 이게 맞다라고 해야 되죠. 모순이 안 생기니까 넘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성일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다가 우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소문자 t가 정상인 거죠. 대문자 t가 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7번과 9번은 대문자 t를 가져요. 그러면 나머지가 소문자 t만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3명이 되죠. 문제 조건과 안 맞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다, 잘못된 가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냐면 소문자 t가 다, 대문자 t가 정상이고 얘는 성염색체 있는 것까지는 찾았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대문자 t, 여기에 대문자 t 하나 갖고 소문자 t 하나 갖고, 여기는 소문자 t 하나 갖고, 여기는 두 자리 중에 하나가 대문자, 하나가 소문자, 그리고 여기는 소문자라는 걸 찾았어요. 이제 R에 대해서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R은 X염색체에 있는 건 알았으니까 만약에 나가 열성이다 라고 간주를 해볼게요. 이 말은 나가 소문자 R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열성이면 병에 걸린 여자를 기준으로 아빠나 아들이 무조건 모두 다 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2번을 보니까 이번에 아들이 7번인데 표현형이 다르죠. 이 말은 얘가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성이다라는 거. 넘어가면 되는데 그럼 진짜 우성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병이 우성일 땐 누구? 네, 병에 걸린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위아래, 남자의 엄마나 딸이 표현형이 같은지를 봐라 라는 거 기억나시죠? 5번의 엄마, 2번 표현형 같고, 그 다음에 또 병에 걸린 남자 3번, 3번의 엄마나 딸이 8번이네요. 표현형이 똑같네요. 그러면 가계도에서 모순이 안 생기죠. 그럼 우성이 맞다 라고 보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찾은 게 대문자 R이 나, 소문자 R이 정상이다 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를 채우면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봐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먼저 볼게요. 기억, 나와 다는 모두 열성이다. 다는 열성이 맞는데 나는 우성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1번과 5번에 가의 유전자형을 물어보고 있는데 5번의 두 번째 자리, 이 자리는 아직 확실할지 몰라요. 그럼 5번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과 8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대요. 그러면 얘네 둘의 유전자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을 채울 수 있는지 볼게요.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죠. 뭐냐면 이 마지막 조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은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유전자 위치는 다 파악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분수가 나왔을 때 왜 성염색체 먼저 가정하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경험 측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경험 측상으로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대부분 반성 유전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반성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의 대문자 t의 개수를 제시를 하고 있네. 그러면 그리고 5와 7의 대문자 h의 개수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볼게요. 자, 5번은 수염 나에 대해서 유전자는 하나인데 나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R이 올 거고, 이 염색체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엄마한테서 왔겠죠. 그러면 여기가 대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번은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소문자가 오겠죠. 그리고 6번은 정상이니까 이거는 나에 대해서
열성인 거죠. 그러면 소문자 소문자가 없겠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아파트에서고 하나는 엄마트에서 왔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정상이니까 여기가 열성이 될 거고, 똑같이 이 염색체는 어디서 온 걸 거냐면 엄마트에서 왔겠죠. 그러면 엄마는 여기가 반대쪽이 소문자 소문자가 되죠. 그러면 6번에서 이 소문자는 엄마트에서 왔을 거니까 얘가 아파트에서 온 거겠죠. 그러면 이 자리가 대문자 T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문자가 오는데 어디에 대문자가 오는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9번은 정상이니까 여기가 소문자가 올 거고, 이 X 염색체는 4번한테서 왔겠죠. 그러면 여기가 소문자가 될 거고, 4번은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열성이죠. 그럼 여기가 소문자가 왔겠죠. 그리고 3번은 여기 나에 대해선 대문자가 와야겠죠. 그리고 3번이 갖고 있는 X 염색체가 딸인 8번에게 올 텐데, 이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죠. 여기가 비어있고 여기가 비어있어서, 그리고 8번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어떤 게 올지 모르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안 쓴 이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3과 4에서 대문자 T를 가지려면 가능한 수가 T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니까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죠. 0, 1, 2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분모는 5와 7에서 H의 개수. 일단 두 개는 확보가 돼 있는 거죠. 5와 7에서 대문자가 H가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자리에서 모두 다 소문자 H가 오면 2가 되는 거고, 둘 중에 대문자가 하나가 오면 3이 되는 거고, 두 개 다 대문자가 오면 4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합이 1이 나왔대요. 각각의 조합에서 1이 나오려면 이렇게랑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3과 4에서 나머지 두 자리는 다 대문자 T가 오는 거고, 5번과 7번에서 H에 대한 나머지 두 자리는 다 소문자가 오더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보기 니은이 해결이 되죠. 1은 이형접합, 5번도 이형접합. 그러면 1과 5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같은 거. 그 다음 디귿을 해결하면 되네요. 자, 디귿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8에 두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자, 여기서 8에서 소문자 T를 줄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죠. 그리고 4번 중에서 이 X 염색체가 일로 와야 되죠. 그러면 이 자리가 스몰 R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온 거죠. 딸의 X 염색체 중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파트에서 와야 되니,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 자리가 R이 되더라. 그러면 디귿을 볼게요. 7과 8 사이에서 I가 태어났는데, 이 I에게서 가와 다 중 가와 나만 발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가가 발현이 되고 나도 발현이 되는데 다는 발현이 안 돼야 돼요. 자, 일단 나와 다는 상염책체에 있고 가는 상염책체에 있으니까 얘네 둘을 따로 구한 다음에 곱하면 되겠죠. 자, 먼저 가가 발현이 된다. 근데 가가 발현이 되려면 열성이죠. 태어난 아이가 소문자를 받을 확률이니까 이거는 7이랑 8에서 H를 하나씩 물려받으면 되죠. 그러면 7에서 H 소문자를 줄 확률이 2분의 1, 8에서 소문자를 줄 확률이 2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자, 여기서 따져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표로 그려볼게요. 자, 7번이 가로축, 다음에 8번에서 만드는 상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세로축에 쓸게요. 그러면 이때 표현형이 얘가 있으면 나, 그 다음에 소문자 T가 있으면 다죠. 여기는 정상, 여기는 나이면서 정상, 여기는 정상이면서 다, 여기는 정상이면서 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이면서 정상인 거죠. 나이면서 정상이 이 두 가지죠. 그러면 나가 발현이 되면서 다가 발현이 안 되려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그리고 얘네 둘을 곱하면 1분의 4 곱하기 1분의 2니까 8분의 1이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답은 5번이다. 넘어갈게요. 자, 177쪽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 가계도 문제인데 가계도가 없죠. 형질이 표로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때는 표를 가계도로 바꿔서 그리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립유전자 A와 A 스타에 의해, 그 다음에 니은은 B와 B 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누가 우열인지는 제시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표는 철순의 가족에서 기억 니은의 발현 유무와 부모에서 한 개당 A, B의 DNA 상대량을 제시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철수는 남자겠죠? 그 누나라고 했으니까 남자예요. 여기가 철수, 그리고 여기가 누나. 그리고 여기가 아빠, 엄마. 자, 표현형을 한번 써볼게요. 아빠는
기억 정상, 엄마는 정상 니은, 그 다음에 누나는 정상 정상, 그 다음에 철수는 기억 정상. 부모의 표현형이 다 다르죠. 모르겠죠. DNA 상대량을 볼게요. 자, 아빠는 A는 뭔지 모르겠고 B를 하나를 갖고 있대요. 그 다음에 엄마는 A가 두 개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는 정상을 나타내는 유전자다라는 거. 그러면 A 스타가 기억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엄마가 B를 하나를 갖고 있대요.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 보이죠? 뭐가 보여요? 네. 아빠와 엄마의 B에 대한 상대량은 똑같은데 표현형이 반대죠. 이 말은 네, B는 반성유전이다 라는 거. 그러면 얘가 반성유전인 거고, 그러면 엄마는 여기가 B 스타가 될 거고, 아빠는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가 Y가 되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B는 정상을 결정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B 스타는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엄마가 이형접합인데 니은이니까 니은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를 찾았어요. 그러면 철수는 B에 대해서 Y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철수는 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빠는 누나에게 B를 줄 거고, 그러면 엄마가 둘 중에 하나를 누나한테 줄 텐데 누나의 형질이 정상이니까 열성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A에 대해서 누가 우성이고 그 다음에 얘가 상이 있는지 성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주어진 정보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엄마가 기억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모두 A만 갖고 있으니까 엄마는 철수와 누나에게 A를 하나씩 무조건 주겠죠. 그 다음에 아빠는 기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A 스타를 하나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자리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A 스타가 올 수도 있고 A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Y가 올 수도 있죠. Y면 연관이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서 어디에서 모순이 생기는지를 볼게요. 먼저 만약에 아빠가 A 스타, 이 자리가 A 스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빠는 기억에 대해서 동형 접합이죠. 그러면 철수도 A 스타, 누나도 A 스타를 줄 거예요. 그러면 철수와 누나는 모두 다 E형 접합인데 표현형이 다르죠. 서로 다르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 그러면 이번에 A를 볼게요. A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우성이 되는 거죠. A 스타가 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A 스타가 되고 누나는 A가 오면 모순이 안 생겨요. 그러면 아마 A가 맞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연관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X 염색체가 돼서 이렇게 누나한테 가겠죠. 그러면 누나는 A 스타 B를 가지게 될 거고, 이 A, B가 같이 있는 게 엄마한테서 온 거겠죠. 그러면 철수는 B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X 염색체가 철수한테 간 거겠죠. 그러면 철수는 A를 기억에 대해서 A 유전자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A가 기억을 나타내야 되는데 엄마가 A가 정상을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결과가 다르죠.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얘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아까 봤었던 두 번째, 여기가 A가 되고 이게 우성이다. A스타가 A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거. 여기가 A스타 자리가 될 거다. 여기는 A가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문제에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안 했죠. 그러면 연관일 거라고 굳이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넘어가서 보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모두 상염색체가 아니라 A는 상인데 B는 성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누나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 접합이다. 기억에 대해서 AA, 니은에 대해서 BB 맞고. 그러니까 이걸 볼게요. 자,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 그러면 기억이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A스타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A스타가 온다는 거는 아버지한테서 와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 자, 니은이 오려면 B스타가 와야 돼요. B스타는 누구밖에 못 주냐면 엄마한테서 와야 돼요. 그러면 엄마한테서 B스타를 주려면 또 확률이 2분의 1. 얘네 둘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4분의 1이더라.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이런 식으로 가계도 문제 하나씩 해결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계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오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비블리에서 마저 못 본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